한국에만 있다고? 한국에만 있고 세계엔 없는 이것은 전 세계 국가를 통틀어서 한국만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 어떤 분들에게는 고맙고 든든하고 당연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자존심이 상하고 굴욕이라 여기며 차라리 없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주한미군입니다. 세계를 통틀어서 다른 나라 전작권을 가진 유일한 해외 주둔 미군이 바로 한국이 보유한 주한미군입니다. 미군은 세계에 정말 많이 주둔해 있고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엔 기지 사용료를 주면서 주둔해 있고 어느 나라엔 주둔비도 받고 건설해준 기지를 무상으로 마음껏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안보백서엔 해외 주둔 미군이 미국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고 정당성을 역설하고 있지만 정작 주둔해 있는 국가에 말할 때는 지켜준다고 강변합니다. 이 말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닙니다. 주둔해 있는 나라에서 그 나라 군대와 함께 방해하고 있습니다. 함께 방해함으로써 미국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세력을 본토 밖에서 효과적으로 제어하면서 미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둔 중인 나라와 협상할 때는 미국 필요성은 말하지 않고 마치 전적으로 주둔국가 안보만을 위하는 것처럼 역설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많은 나라에 미군은 주둔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주둔해 있든 없든 전작권이 자국 통치권자에 없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행정부 통치력이 약해 내전에 휩싸여 분쟁 중인 나라도 법률상으로 전작권은 그 나라 통치권자에 있습니다. 1950년 7월 연합사령관에 전작권을 넘긴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도 전작권은 미군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휴전 중이라고 하지만 세계 치안지수 1위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내전으로 치안 자체가 개판인 나라들도 지닌 전작권이 없습니다. 현재 미군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이라크도 전작권이 이라크에 있습니다. 물론 이라크 행정부와 상관없이 군사작전을 많이 하긴 하지만 그것은 제어할 힘이 이라크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라크 동의 없이 벌이는 미군 활동에 미국을 동조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바로 주권 침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강대국 순위 2020년 9위입니다. 한국보다 강한 나라나 약한 나라 모두 전작권이 그 나라에 있습니다. 주권 중 가장 강력한 주권이 군권입니다. 전쟁 중에는 효율적인 대처를 하기 위해 군권을 일정 요건을 정해 연합군 사령관에게 넘길 수는 있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면 그 나라가 결정한 주권 행사입니다. 전작권을 넘겼듯이 받아오는 것도 주권행위입니다. 허락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 동의가 필요한 일이고 합당한 이유 없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권한을 무력화하면 됩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만약 북한을 포함한 적이 한국을 기습해 오면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 방어를 위한 즉각 대응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워싱턴의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군은 자위대에 복속하여 지휘를 받는다라고 명령해도 복종해야 합니다. 북한이 지리멸렬하여 눈앞에 통일이 보여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미국이 지금 이 모습대로 휴전을 선택하면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전시작전권입니다. 한국은 지금 명목상으로는 전쟁 중이며 휴전 상태이지 평시가 아닙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전쟁이 발발하거나 조짐을 보일 때 이런 일이 만약에 일어나면 한국은 거부할 것이고 이는 미군에 즉시 철수할 수 있는 명분이 될 것입니다. 사고를 치고 발을 빼는 명분이 되는 것입니다. 1948년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2017년 8월경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일본이 유사시 자국민을 대피시켜야 한다며 한국의 자위대 파견을 밝히던 그때 미국은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계획을 했었다고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미국이 전쟁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한국에서 너희 국민 보호할 수단을 마련하라고 서로 상의를 하고 진행한 것이죠. 북한이 2018년 1월 평창 올림픽 참가를 전격 제한하고 남북 기류가 화해 국면을 맞이하고 북한을 선제 공격할 명분이 상실된 미국은 이 계획을 철회합니다. 명목상으로는 한국과 일본에 체류 중인 미국인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위험한 과정에 그 어느 곳에서도 일본인과 미국인 안위는 있지만 한민족 안위 따위는 없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한국 대통령의 승인 없이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못한다고 강변하지만 전 주한미군 사령관 인터뷰에서 한국 대통령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전쟁 권리와 한국군 지휘 권리가 미군에 있으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식적 이론으론 당연한 그것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유사시 의견이 한미 간에 갈리면 그보다 난감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60만 주력군이 자국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시 작전권은 1994년 한국에 넘어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전쟁 중에 잠시 쉬고 있는 휴전국입니다. 즉 전쟁국가라는 말입니다. 편의상 또 한국인 감정을 건드리지 않기에 휴전 중이며 평시가 아닌데 평시 작전권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한국 대통령이 군 행정을 포괄 지휘하지만 따지고 보면 주한미군 사령관 권한을 한국 대통령이 대신 사용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태우 정부가 밝힌 대로 1994년 12월 1일 평시 작전권을 이양받았지만 이전과 다른 변화가 국군 지휘체계에 발생된 것은 아닙니다. 전작권에 평시 작전권이란 이름 하나 덧붙여 주한미군 철수 여론이 더 번지지 않게 하려는 노태우 정부와 미국 정부 합작품일 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박정희의 쿠데타, 전두환의 쿠데타, 5.18 민주화운동, 계엄령, 긴급조치 시절 군을 동원해 시민을 탄압한 일 모두 미군이 지휘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평시 전시 모든 작전권이 1994년 이전엔 미국에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평시 작전권을 행사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줄 경우 국민 반발을 한국 정부도 미국 정부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이 미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기에 한국인이 감내할 마지노선만 지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작권이 한국에 넘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주한미군이 철수할까요? 그 주장이 성립되려면 해외 주둔 미군은 한국 외에 없어야 합니다. 한국 외에 어느 나라든 주둔한 미군이 그 나라 전작권을 가진 경우가 없습니다. 전작권 때문에 다툼이 있었다는 뉴스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전작권이 없다는 것이 너무 오래되어 무디어졌나요? 보수든 진보든 어느 대통령이든 취임 때 국가를 보위하며 라고 말합니다. 선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잘못되었습니다. 나는 국가를 미군 사령관이 보위하도록 조력하며 라고 해야 합니다. 전작권도 없는 대통령이 뭘 보위한다는 말입니까? 이 선서는 조금 극단적으로 말해서 한미연합사령관이 취임 선서로 해야 합니다. 해외 토픽감으로 뉴스를 타겠지요. 문제는 이 전작권 반환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이 너무 극명하게 의견이 갈린다는 점이고 지지하는 정치권에 따라 국민도 분열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지만 극명하게 갈립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아니고 주권 회복 문제에 의견이 갈린다는 것이 이 나라 현실입니다. 진보 정권은 전작권 회수를, 보수 정권은 전작권 연기를 주장, 사실상 회수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려 해도 전작권이 국내에서 분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이 나라 현실입니다. 정권이 바뀌거나 국회 의석수가 반대되면 이 전작권은 다시 얼마나 기다려야 논의라도 될 수 있을까요? 분란이나 의견 대립이 첨예해진다 해도 전작권은 이번 정권에서 찾아와야 합니다. 그것도 올해 안에 미국과 합의가 되든지 한국 정부가 시한을 통보하든지 해야 합니다. 2017년 가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전작권 반환에 합의했는데 다만 한국군이 주도하는 연합사령부 구성만 뒤로 미룬 상태입니다. 2019년 한국군이 처음으로 총사령관이 되어 전작권 이양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작권 반환을 원치 않지만 반대할 명분이 없어서 공개적으로 언제나 반대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 철수 여론이 일어날 수 있어 협력하는 모양새이지만 이대로 시간을 보내 정권이 바뀌면 미국이 원하는 지금 이대로 부담없이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선을 긋고 미국과 임기 내 반환 시한을 정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차기 정권에 넘기면 연기하는 일이 반복될 위험이 너무 큽니다.
한국과 연합하려는 완전히 돈 낭비라던 트럼프는 일본과 연합하려는 오히려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의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을 방어하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이용가치, 미국과 중국, 러시아 또는 북한과 갈등 해소를 위한 공간이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미국이 보는 한국입니다. 전작권 반환과 관련하여 미군이 작성한 문건이 언론에 흘러나와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 전작권을 찾아오는데 그 어떤 미국 요구를 들어줄 이유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주권을 찾아오는 것이니까요. 주권이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전 세계 통틀어 대한민국이 경제, 군사, 사회를 통틀어 강대국 순위 9위입니다. 군대만 보면 7위이고 육군만 보면 4위입니다. 전작권 반대하는 현역 군인이 있다면 스스로 싸우고 지킬 의지가 없는 군인이니 전역시키는 게 옳습니다. 그들이 전쟁이 나면 싸워 이기려는 적극적인 임전태세가 아닌 미군 지원만 애타게 기다릴 것이고 올바로 싸울 거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인 정체성 문제입니다. 주권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자괴감을 아는 채 언제까지 살 수는 없습니다. 주권을 지키는 것은 진보도 보수도 다르게 보아선 안 됩니다. 위협을 당하면 위기에 봉착하면 한국인은 언제나 극복했습니다. 그 힘을, 그 의지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뭉쳐진 한국인은 무섭고 강하고 지혜롭습니다. 2017년 한반도에 전쟁 계획을 세운 미국에 한국인 아니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용산 미군 기지는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죽은 땅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국과 한민족 자체를 소중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용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운할 일이 아니라 미국엔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이 종전을 반대하는 이유도 종전하게 되면 한국군 지휘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고 지금의 휴전 상태가 미국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인데 한국이 미국 의지대로 효과적으로 이용할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누가 봐도 종전이 평화에 다가가는 모습입니다만 그런 이유로 미국은 전쟁 상태 지속을 원합니다. 중국을 적국 취급하며 여러 문제를 만들고 있지만 중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교육하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 이익을 많이 만들기 위해 이런저런 명분으로 포장하는 거죠. 미국 겉모습에 현혹되어 반중하는 것이 마치 친미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중국과 북한에 직소리도 못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지금의 반만큼이라도 뭘 요구하거나 군사적 대응을 하거나 한 기억은 없고 안보를 말하며 결론은 주한미군이었는데 다른 것이 있어서 제시해 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넣어드리겠습니다. 전작권 반환 주둔비 협상, 국민이 힘을 실어줄 때 정부가 당당하게 협상할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도 아닌 전작권 반환이 논란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다른 부분은 저와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주권 문제는 의견이 다르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